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난 이런 걸 잘 못 참겠어. 그러니까 본인이 이기적인지 모르면서 이기적이고 모르면서 나쁜 사람은 그냥 여러분들 다들 못 참는 거 같아요. 이번에 못팔게 다 저희 거기는 기준점과 다 아기가 지켜서 할 만한 주제로 지금부터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요. 흑자 개새끼 그거 말한 거 아닌데 아까 어떤 애가 학벌도 안 좋다고 해서 그거 답변한 건데 박제시키는. 아 그랬어? 나한테 얘기한 게 아니야? 쏘리? 그럼 앞에다가 시발 누구야라고 좀 써 새끼야. 그냥 치면 나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지. 내 칭찬이잖아. 누구야 이거긴 함 이렇게 해야지. 그냥 쓰면 난 줄 알지. 삐져가지고 들이 억울한 거 인정. 둘이 뽀뽀해. 그래서 조지가 자기가 뭐 소개팅도 여태까지 많이 했는데 실패했고 막 그러니까 자기 실패 이유를 알고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물어보는 게 이 사람이 실패한 원인인 거야. 눈치가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필지를 몰라요. 그리고 저희 예상입니다만 높은 확률로 아마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집에서 너무 귀한 자식이고 너무 손이 귀하고 집안은 또 잘 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이 위계가 굉장히 빡세고 확고하고 파워가 강한 집안에서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뭐 잘한다 잘 먹었어 아이고 더 먹었어 아이고 잘했어 아우 6점 맞았어 아우 영어도 잘하네 ABC도 잘하네 이런 식으로 자라오셨을 거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학교를 어디 가고 무슨 공부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살아오셨을 거라 자기 생각하는 게 그냥 사실 이 사람 패시브예요. 자동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 사람 잘못만은 아니긴 해. 그냥 이렇게 크신 거야. 막말로 조금 순한 버전의 금쪽이로 그냥 크신 거예요. 악의도 없고 공격성도 없고 폭력성도 없는. 그래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 난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고치는 거 알려준다고 해도 그때만 생각하고 다음에 적용이 안 될 때. 또 이런 분들은 좀 약간 느낌이죠. 이분들한테는 공식을 알려줘야 하잖아요. 이분한테 1번 답변 1번 정답 2번이야? 아 2번 2번은 또 2번은 몇 번이야? 2번 3번 3번 또 틀려 3번 사람을 찾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한의사인데 이 집에 시집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어떤 분이 전국에 한 명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분을 찾는 것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또 책임 전가 질문이기도 해요. 여자분들이 이거 되게 좀 싫어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여자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약간 그래서 저희 뽑히잖아요. 여자들이 싫어하는 게 책임이에요. 나한테 책임이 오는 걸 존나 싫어해요, 여자들은. 그래서 나한테 책임이 없을 때 존나 냉혹하고 냉정해지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뭐 담배를 피든지 뭐 내가 커피 한 잔 마셨어? 하단에다가 그냥 버리는 악당들이 많아요. 남자는 이런 악당이 훨씬 많아요. 여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여자는 몇몇이 버리는 걸 봤든지 여기가 이미 쓰레기장화가 되었을 때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던져요. 그래서 남자한테 하단에 이거 왜 던지냐고 하면은 네가 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악인들은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런 여자들한테 화단에 쓰레기 왜 버리세요 하면 아이고 다 버렸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이쪽으로 나와요. 이게 남녀 차이예요. 책임지는 걸 존나 싫어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런 질문을 들을 때도 이 남자가 내가 뭐가 문제라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라는 질문이잖아. 그럼 상대방한테 답을 구하는 거고 얘가 그 답변대로 해서 일이 잘못됐을 때 내 탓을 할 확률이 생겨요. 높은 확률이죠 사실. 이런 책임을 존나 싫어해요. 여자들이 더 좋아하는 건 답정너예요. 남자들이 존나 싫어하는 여자의 질문이 답정너잖아. 예를 들어서 오빠 나 요즘 살쪘지? 답정너거든요. 살찌지 않았다고
거짓말 하는 거지만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답변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 같은 경우는 가슴 개 커 이러면서 그냥 가슴 만지고 넘어가요. 여자들은 답정너를 좋아하는 이유가 내 책임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자 동료가 나 살쪘지, 혜정아 나 살쪘지 라고 물어보면 얘는 지금 살쪘다는 얘기를 듣기 싫은 상태다. 얘가 이미 마음이 결정되어 있다. 나는 거기에다가 보태주기만 하면 된다. 난 그걸 부채질만 해주면 된다. 무슨 소리야. 너 완전 뼈말라야. 나 장원영 걸어오는 줄? 이러면 내 책임이 아니야. 살찐 것도 2년 책임이고 살찐 거 메타인지 못하는 것도 2년 책임이야. 나는 그냥 2년이 하는 생각에 부채질만 해준 거야. 나한테 책임이 없어. 근데 싫어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것처럼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책임을 전가시키면 내가 답을 해주면 내 말을 듣고 얘가 망했을 때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아. 이런 질문을 존나 싫어해요, 여자들. 지금 조지님은 그냥 여자들이 싫어하는 행동만 쉼없이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자들 싫은 거 존나 많네. 그러니까 너도 있고. 핑퐁님이 부드럽게 말해줬죠. 이렇게 지금 선택에 너무 의미부여하지 마라. 그리고 너가 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좀 우리가 호기심이 줄어드는 것 같다라고 되게 돌려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 말이 너무 많다는 거. 근데 인터뷰를 합니다. 핑퐁님이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고 경청했고 뭐 그 말대로 해야죠. 근데 저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안 믿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살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의 다짐을 봤어요. 저 포함해서. 저 역시 어떤 다짐을 하잖아요. 그 다짐을 할 때 과연 정말로 그때 처음 느꼈을까요? 이분이 연애하는 과정에서 살아오면서 말이 너무 많은 게 문제다라는 조언이나 충고를 과연 정말 39살인 이때 TV 나와서 처음으로 듣고 이제 알았다, 이제 깨달았다, 나 다음부터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이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못 고치는 상태일까요? 후자의 경우가 그냥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이런 다짐을 해도 안 믿긴 해요. 그리고 뭐 연애 스킬을 배우고 뭐 대화하는 방식을 배우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래서 어설프게 착한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이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듣는 분한테, 예를 들어서 현무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진님하고 다르거든요. 현무님은 자기 스스로 몇 차례 얘기해요. 너무 많이 얘기해서 문제긴 한데 내가 못생겨서 연애를 못하는 거죠 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해요. 이 키가 작고 못생긴 걸 인지하고 계셔.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좀 어필을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시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런 분들은 마음의 상처를 잘 입는 분들이니까 어떤 조언을 해줄 때 좀 둥글게 착한 거짓말을 섞어서 해줄 수 있어. 근데 조진님은 착한 거짓말을 하면 그걸 믿어요. 조진님한테 누가 체중 조절을 하셔야 된다, 스타일을 바꾸셔야 헤어, 안경 뭐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거 같다. 그리고 대화하는 스킬이 문제가 아니고 주제가 문제다. 당신이 좋아하는 모든 주제가 여자들이 극혐하는 거다. 당신이 말하는 주제를 좋아하는 여자는 국방TV MC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해줘야 돼.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착한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사회생활이니까. 핑퐁님이 사회성이 너무 높으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은 그걸 믿고 자기한테 진짜 있는 문제를 인지해요. 그리고 제가 이 조진님의 다짐을 믿지 않는 이유가 그 결정사 채널인데 그 정신의학과 선생님이신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 전문 상담가 분이 나오시는데 빵빵 언니처럼, 한방 언니처럼 결정사 대표가 아니고, 대표로 맞으시죠? 대표 로서가 아니고 상담 전문가로서 이렇게 나누서나 뭐 이런 연애 프로그램 나왔던 분들을 모셔서 당신의 외모 점수가 몇 점이고 경제력은 몇 점이고 뭐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했는데 결혼 시장에서 당신의 강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이거를 진짜 팩트를 박아버리는 거지. 지상자적 분으로 나오는 거기에 나가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제가 외모가 몇 점이고 제가 뭐가 말씀하시면 아마 30 초반쯤에서 이제 연애를 해보려고, 이제 결혼을 해보려고 할 때도 내가 배워서 하겠다, 고치면서 하겠다. 30대 중반에도 내가 고치면서 하겠다, 배우면서 하겠다, 메타인지 하겠다. 39살에도 똑같이 좋은 말씀 해주셨다, 경청했다, 바꿔가면서 배워가지고 가겠다, 발전하겠다. 그냥 계속 발전하겠다 말만 하는 거야. 심리학 박사님 맞으시다고 합니다.
안 고쳐요. 안 바꾸고. 그만 발전해 이제. 그리고 이제 문제 장면이 나왔습니다. 형님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가 신청곡이 있다면서 신청을 하고요. 자리에 앉아서 노래 부르는 형님보다 더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다가 본인 삘에 취해서 갑자기 다리를 박차고 일어나, 의자가 뒤로 확 밀릴 정도로 박차고 일어나서, 이게 좀 키가 작은 형님한테 가서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면서 가사를 보고 있는 핸드폰을 뺏어서 자기가 더 크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노래가 이건 것 같아. 뭐 이 노래인 것 같아요. 올라온 노래. 그러면서 뿌듯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정환 씨는 이제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약간 진짜 멘탈이 나간 것 같아요. 최정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아마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최정환 씨하고 이민선 씨하고 되게 결이 비슷하다고 느끼거든요. 둘 다 사실 좀 잘 나가실 때 인성적으로 좀 이렇게 문제가 좀 있다고 화제가 좀 된 적이 있고, 뭐 이렇게 좀 소위 이제 싸가지 관련 문제가 좀 있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뻤고 주변에 인기가 너무 많았고, 어렸을 때부터 연예인 한 애라는 소리를 듣고 실제로 빠르게 연예인이 되고, 주변에 막 잘 나가는 오빠들, 동료들, 인싸들 항상 막 술 마시면서 막 잘 놀고, 이 선남 선녀들 이런 사람들이랑 막 평생 어울리다가 지금 나이 50이 다 돼가지고 모태솔로라는 사람들을 봤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문화 충격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금과 약간 이제 좀 쎄한 게 살짝 느껴지긴 하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20대 때 연애할 때 특히나 첫사랑이고 이러면 여자한테 집착을 했었죠. 네가 내 전부이듯이 나도 네 전부였으면 좋겠는 마음을 가지고 너무 앞서가고 너무 과속했던 경우가 있어요. 잘 못 잡고. 수금지아님도 그래도 이제 나이가 30대인데 첫사랑을 하다 보니까 두쫑쿠님이 너무 좋은데 이미 벌써 두쫑쿠님 있는 곳에 이사를 가고, 나는 마음이 확고해요, 결정됐어요, 무조건 제가 다 맞죠. 자기가 실명이 이 사람 사전이 나이가 안 맞아요. 그냥 지금 사랑에 빠져서 수능이 다 된다고 K맨이 되고 있어. 이 사람 두쫑쿠님이 근데 만약에 뭐 아이가 있고 이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이? 오케이. 아이가 근데 막 3명 있고 이러면요. 3명? 제가 다 맞을게요. 여러분들 이런 말 믿지 마세요. 아니에요, 이거. 진심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사랑이라는 정신병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남자들은 20대 때 이런 실수를 하고, 여자들은 20대 때 남자의 기만을 믿는 실수를 하거든요. 절대 못 지킵니다. 이게 가능한 분들이라면 첫사랑이랑 바로 결혼을 하겠죠. 주변에 첫사랑이랑 결혼한 분들 비율이 얼마나 돼요? 거의 없어요. 5%는 됩니까? 첫사랑이랑 결혼하면 5% 이내, 1%는 될까 말까 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진짜로 말하자면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하늘에 별도 쏴줄게, 네가 맞추라는 거 전부 다 맞출게, 내가 다 희생할게, 내가 맞출게, 내가 잘할게, 이게 되는 상태면 다들 첫사랑이랑 결혼하고 모닝엄빠 하고 있겠죠.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맞추면서 만나는 거 2년 정도가 한계예요. 보통은 1년째 헤어지죠. 근데 뭐 저 역시 이랬던 적이 있어요. 초반 연애 때. 자, 그리고 현모님이 이제는 까멜리아님한테 화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화를 내고, 나 혼자 실망하고, 나 혼자 포기하고, 나 혼자 마음을 풀고, 혼자서 그냥 난리법석을 친 거야. 까멜리아님은 알지도 못해. 근데 까멜리아님이 다른 남자한테 가서 저는 이제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삐져가지고 하루 동안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까멜리아님을 용서해서 까멜리아님하고 다시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까멜리아님도 조금 아니 그래도 현무님이 선호사를 오빠인데, 근데 현무님 이거 질문해도 그 보셨죠? 그래서 이게 혹시 그 다음 이게 했죠? 그 뽀뽀예요? 아니면 야, 오빠 이게 88년생 39살이야 형도. 39살 오빠한테 오빠 여자를 뽀뽀해봤지?
너무하네 진짜. 그러면 현무도 해줘? 그런 식으로 나올 거면 현무도 똑같이 해줘? 뭐 이렇게 해줘? 똑같이? 선 넘지 마라. 우리도 안 넘을 테니까. 옷솔도 업소는 갈 수 있어. 그렇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분들이 뭐 스킨십의 경험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옷솔이시긴 하지만 뭐 2주, 한 달 막 이렇게 짧게 사귀면서 가볍다기보다는 아직 덜 가까워진 연애만 해보시긴 했지만 뭐 사실 뭐 다른 경로로 혹은 뭐 원나잇으로는 해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어. 어쩌면 여자를 사귀지만 않을 뿐. 이제 수금지아님도 이제 좀 눈치가 많이 없어졌어요. 남자가 첫사랑을 할 때 많이 하는 실수, 저 역시 했던 실수가 뭐냐면 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 수금지아님 지금 자기 마음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핑퐁님이 좀 이렇게 리더십 있게 혹시 지금까지 데이트했던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갈 생각이 다들 있으신 거예요? 전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수금지아님이 저는 그냥 무조건 한 분 직진이요 라고 말하자마자 도쫑코님이 표정이 안 좋아집니다. 도쫑코님은 지금 20살, 21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중학생, 고등학생 때 사실 사랑은 아닌 첫사랑을 할 때 지금은 아니겠지만 우리 때는 그랬어요. 남자가 중학생 때 첫사랑을 하는데 야 혜정 이제 내 거다 이러면 이제 혜정이가 내 거래 뭐 우리 엊그저께 그 번지 점프를 하다 해서도 남자 주인공 애가 학교에서 이제 썸 타고 있는 여자애를 완전 내 여자인 것처럼 막 당당하게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여자애가 막 뭐래 누가 네 여자친구 대준대? 이러면서 막 좋아하잖아. 그게 이제 우리 시절의 감성이에요. 근데 그거를 20대 초반까지만 좀 그렇게 해야 해요. 이 여자분은 이제 30대이시고 돌싱이시잖아. 못소린 남자가 나한테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만난 지 2, 3일 만에 얘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진심인지 아닌진 몰라도 사실이 아닌 걸 알고 있는 나이대입니다. 두쫑코님은 또 예쁘시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또 없지도 않으실 거고 이미 여러 번 있으실 거고 이 마음이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을 만한 나이대이며 경험치예요. 안 통해요 이런 거. 그러니까 남자가 내가 가진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만으로 비벼볼 수 있는 건 20대 초반이 끝이에요. 연애 초기에는 마음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애 초기에는 호기심만 있어도 됩니다. 약간의 호감만 있어도 됩니다. 외모와 조건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00년대 노래를 가사를 보면서 막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00년대 사랑을 갈구하는 남자가 부르는 노래 가사는 전부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보다 내가 더 사랑함. 그냥 미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남녀가 연애를 하고 있는데 여자분한테 지금 네 남친보다 내가 너 더 많이 사랑함. 나한테 와줘. 그냥 또라이예요 이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둘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리고 남자친구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남자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근데 00년대 노래에 이런 수금지아님 같은 노래가 너무 많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난 너밖에 없어. 널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 계속 마음만 얘기. 되게 속물 같지만 차라리 이건 차라리입니다. 차악입니다. 선이 아니고 차라리 어떤 남자친구랑 사귀고 있는 여자애가 있어. 그 여자애한테 뭐 포르쉐 키라도 좀 이렇게 은근슬쩍 어필을 한다든지 자기가 뭐 직장이 어디다 아니면 뭐 내가 뭐 가게 같은 걸 하면은 어디 한번 놀러 오세요 이러면서 명함이라도 하나 주면서 내가 가진 조건을 어필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좀 이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차악이야. 최악은 마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만나는 사람 있어?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어. 내가 더 아껴줄 수 있어. 내가 더 사랑해줄 수 있어. 자기 마음만 얘기하는 게 최악이에요. 그리고 여기 두쫑코님은 약간 테토녀 스타일입니다. 보기와 달리. 보기에는 되게 조금 순해 보이시는데 약간 테토녀 스타일이시고 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수금지아님한테도 다음 선택 때는 다른 사람 할 거라고 이미 못 박은 상태고 호감 있는 사람이 3명 있다고 이미 얘기를 한 상태고 짠우도 모쏠 특집 나가야 할 텐데 여기 장은님 혹시 폰을 해보셨어요? 뭐야? 그런
여자들 다 죽어요. 가랑이에 폴새끼를 흔들며. 잠시만요. 제 스킨십 했어요. 손가락 하나당 10명이에요. 아, 그리고 여기 돌싱앤 모쏠의 여자 출연자분들이 너무 솔직하게 까멜리에님은 소금주야님이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있고, 근데 볼라방님으로부터 소금주야님이 좋아하는 건 소금님이다라는 얘기를 나는 솔로에 나오는 여성 출연자분들 나도 대각가를 사실 자기가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창피해, 와 나 이거 엄마한테 놀림당하겠다, 모쏠한테 유린당했다고 이러면서 쪽팔려,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솔직한 반응을 보이세요. 여기 블라방님도 그냥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두쫑코님이 있는 곳에서 두쫑코님 저도 루키님 좋아해요. 좋아한다고 말하진 않았는데 저는 루키님 한 명만 보고 직진할 겁니다. 두쫑코님은 저는 루키님이 제 3순위 안에 계셔서 알아볼 겁니다. 서로 그냥 솔직하게 속마음을 얘기하고 아무도 뒷담화하지 않고 막 옥순처럼 사범을 만들어서 자기 편 만들어서 막 누군가를 뒷담화하고 우리 형성되는 걸 방해하고 지 맘대로 막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그런 게 일절 없고 다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서로 기싸움 같은 거 없고, 남자들 같은 경우도 모여서 다음에 누구 선택할 거야? 계속 그분 선택할 거야? 이번에는 다른 분 한번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그럼 누구 할 건데? 누구? 그러면 나도 그분 할까 했는데 내가 다른 분으로 틀게 하면서 서로 오히려 조율을 온갖 자랑질을 쳐들어놓는 우리 연출들보다 여기 돌싱앤 모쏠에 나오는 몰싱분들, 심지어 모쏠분들까지 오히려 자존감이 강해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남도 비난하고 헐뜯고 뒷담화하고 이런 게 없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기 너무 편해. 다들 사이도 좋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상처를 받아봐야 되는 거 같아요. 이혼이 반드시 상처는 아니겠지만 상처일 확률이 높긴 하잖아요. 우리가 금쪽이 같은 데에서도 어렸을 때 실패와 좌절을 겪어보지 못한 아이들이 금쪽이로 크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고, 우리가 나르 공부할 때도 나르시시스트 아이가 되는 이유가 엄마 아빠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경험도 시켜줘야 되는데 무조건 계속 잘한다 내 새끼만 하다 보면 아이가 그렇게 큰다고 하잖아. 나는 솔로에서 상처받을 게 두려운 사람들은 자존감이 약하고 상처받을 게 두려운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자기가 상처 안 받기 위해서 나갔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오히려 돌싱이 분들이 그런 상처를 겪어보셔서 그런지 그런 것들이, 그런 정치질이나 뒷담화 같은 게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진짜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돌싱앤 모쏠이 진정성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까멜리아님 정도만 홍보하러 나오신 느낌. 근데 그래도 워낙 성격이 좋고 그러셔서 괜찮았어요. 까멜리아님이 스금주야 이제 빌런이야 날 헷갈리게 해? 하면서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시거든요. 이런 모습들 보면은 참 보기 편하고 좋아. 그리고 이게 안 되는 게 또 조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지 아저씨는 그냥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야. 말만 많은 게 문제가 아니야. 낙화 유수님도 사실 조금 문제긴 해. 조지가 낙화 유수님한테 물어봤어. 오늘도 핑퐁님 선택하실 거예요? 핑퐁님하고 지금 잘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핑퐁님 말고 신부님 선택하려고 대답을 하면 되잖아. 낙화 유수님 오늘도 핑퐁님 선택할 거예요? 조지야 들어봐. 이 여자가 좋다고 해서 너무 다가가잖아? 그러면 달아나더라. 그래서 나는 오늘은 다른 사람을 좀 알아보려고 해. 신부님 생각하고 있어. 이게 좀 남자들의 문제인 것 같아. 내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남자들의 문제인데 무조건 누굴 갈치려 그래. 그냥 물어보면 대답을 하면 돼. 오늘도 핑퐁님 선택하실 거예요? 네 아니요 대답만 하면 돼. 근데 누구야 들어봐.
너무 좋아해서 막 다가가다 보면 상대방이 오히려 달아나 버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다른 쪽으로 한번 알아보고 오려고 해. 그냥 대답만 하면 되는데. 조지도 미션 들어가는데 자기 혼자 선택 못 받아놓고 들어와서 눈 똑바로 쳐다보고 그냥 뭐 자신감 있게 해야 된다. 남자는 손 쳐다보고 손 잡고 그냥 하고 나오면 된다. 아무튼 그렇게 얘기해. 근데 이제 조지님한테도 물어볼 거 아니야. 조지 너는 근데 뭐 어디 선택하려고 그래? 나도 뭐 손무님이랑 얘기해보고 싶은 뭐 생각이 있는데 그래? 그럼 너가 손무님한테 갈래? 내가 그럼 다른 분한테 갈게. 얘기를 뭐 그냥 뭐 알아서 하세요. 왜냐면 조지님은 지금 자존심을 다치기 싫은 상태니까. 여기 낙화유수님은 어차피 핑퐁님이 압도적 1순위야. 근데 핑퐁님과 더 잘 되고 싶어서 이번엔 핑퐁님을 선택 안 하려는 전략이에요. 너무 계속 찍으면 두쫑쿠님이 수금지화님을 어색해하고 이제 조금 어려워져 버린 것처럼, 너무 자기가 좋다고 계속 밀어붙이니까 도망가는 것처럼 핑퐁님도 도망가 버릴까봐 한번 템포 죽이는 거야. 그래서 수금지화님 아니 여기 낙화유수님은 여자분들 어느 분한테 가도 사실 별로 상관이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도 9대 1이라도 이순이한테 가고 싶긴 하겠지만 순무님한테 가려다가 너 조지 네가 갈 거야? 그럼 난 안 가도 돼. 다른 분 할게. 근데 거기에다 대고 그러면 제가 순무님하고 하고 싶으니까 형님이 좀 다른 쪽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말을 못해 조지. 알아서 하세요. 지금 낙화유수님은 여자분들하고 데이트할 때 조지를 오라고 해서 같이 밥 먹자고 해서